네, 생방송 굿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은 이제 다이어트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좀 날씬하게 다이어트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 수영복도 입고 싶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진짜 잘 안 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이 더위에 운동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먹는 갑자기 것도 신세한탄하고. 먹는 것도 이상하게 네. 시원한 아이스크림, 단 거 좋죠.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 네. 참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은지 보건복지부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요. 2022년 네. 기준으로 성인 비만율이 37.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수치가 2019년과 비교해서 4%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 네. 어떻게 하면 이 비만을 좀 줄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질 텐데 네. 오늘 굿데이 초대석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한방 비만학회 비만치료 인증 한의사입니다. 와. 노은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요. 정말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건강도 잘 챙겨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입맛이 너무 없다, 더워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안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더울 때 어떻게 좀 건강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여름이 되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휴가철 앞두고 언제까지 나는 뭐 예를 들어 10kg를 뺄 거야라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안 먹으면 안 찌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근육이나 수분이 빠지고 내가 원하는 예쁜 몸매는 만들기 어려울 수 있고요. 오. 또 이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월경 이상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여름이 생각보다 다이어트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맞아요. 네, 이제 밤에 잠은 안 오고 이제 야식을 많이 찾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덥다 보니까 시원한 탄산음료라든지 주스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런 거 찾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먹게 되었을 때도 물론 살이 찌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나중엔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스트레스는 또 다시 폭식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을 돌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무더운 날씨 때문에 이제 그 입맛이 없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렇게 뭐 안 먹고 계속 있다 보면은 공복감이 오래 유지가 되고 저녁에 폭식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제 패턴이 무너지는 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진 데다가 식욕 부진까지 동반이 되면은 나중에 탈수 같은 상황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여름이니까 입맛이 없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네. 무기력감이라든지 입맛이 없다 이런 것들도 이제 꼭 영양 섭취 챙겨주시고 수분 섭취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여름 휴가철만 되면은 더 욕심내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특히 찔리네요, 여성분들이 이제 휴가 가서 수영복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욕심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또 우리나라 여름 또 습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 혈관이 좀 확장하는 게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류량 피부로 혈류량이 증가되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심장으로 가는 부담이 커집니다. 거기다가 땀이 많이 나니까 이제 탈수로 가는 위험이 또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운동을 한낮에 땡볕에서 하는 거는 절대로 피해 주셔야 할 상황이고요. 네.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전, 중, 후에 꼭꼭 수분 섭취를 챙겨서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개인의 체력과 숙련도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은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될지 그것도 그래요? 사실 고민이거든요. 궁금하다. 오히려 또 이렇게 약이 될 수 있는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
운동을 하기 전후에 스트레칭을 꼭 챙겨서 해주시는 게 관절이나 근육의 유연성에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기가 잘 되면서 땀의 발산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운동복을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는 평소에 내가 실내에서 운동을 할 때보다도 강도를 한 10에서 20% 정도는 낮춰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전하지만 운동 양은 조금 적은 거죠. 운동을 그 강도를 조금 줄이고 빈도를 조금 더 늘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또 한 번에 운동을 할 때도 시간을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1시간 이내로 운동을 하시고 웬만하면 시원한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교수님께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제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어요. 과연 나에게 맞는 운동의 강도, 또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맞아. 저는 그게 어려워가지고 네. 운동 안 하거든요. 예. 그게 정말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네네. 이게 가장 나에게 적당한 운동의 강도는 내가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조금 숨이 가쁘고 숨이 차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들게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부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통증이 생겼는데 그게 너무 회복이 더뎌서 오랫동안 지속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운동이 나에게 좀 무리가 된다는 신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 초보자분들,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강도의 운동부터 서서히 시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우선은 뭐 주 3회 30분 정도씩 운동을 시작해 보시길 바라고 걷기 같은 운동 추천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그게 좀 익숙해졌고 이제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선 빈도를 좀 늘려서 주 3회 하던 것을 뭐 주 5회로 늘려본다든지 하고 그러고 나선 이번에는 이제 익숙해졌을 때 강도를 높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걷기를 했다면 이제 나는 뭐 빠르게 걷기를 한다든지 조금 더 중강도의 운동으로 넘어가 보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설원 씨 네. 주 3회 30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금부터 저 걷고 있겠습니다. 근데 네. 그런데요, 네. 제가 운동을 또 좋아라 하거든요. 근데 좋아하죠. 해보니까 사실 1, 20대 때는 조금만 해도 살이 쫙쫙쫙쫙 빠집니다. 진짜로요. 근데 요즘에는 운동을 해도 사실 네. 나이살이라는 게 있는 건지 쉽게 빠지지가 그렇습니다. 않거든요. 근데 네. 이게 30대 이후부터는 그 운동을 해도 살 빼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네. 연령대별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또 맞는 운동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은 노화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를 겪기도 하고 노화, 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체성분의 변화도 겪게 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지방은 좀 늘어나고 이제 뼈나 근육과 같은 성분은 줄어들게 되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또 이 시기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신체 활동량 자체도 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좀 이제 조금만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도 잘 쉽게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또 갱년기에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부족으로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복부 비만 좀 더 취약해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옛날처럼 뭐 강한 운동, 뭐 고강도의 운동부터 시작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부드러운 운동,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을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자전거라든지 이제 낮은 강도의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시면서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수영이라든지 수중 걷기 이런 이제 체중 부하가 걸리지 않는 운동부터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좀 무리하지 않게 시작하는 게 그럼요.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제 주변에요. 분명히 야식을 먹은 것 같은데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똑같이 뭘 먹어도 어떤 체질은 또 찌는 체질, 오, 어떤 맞아. 체질 안 찌는 체질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있나요? 물은 전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그쵸. 물만 먹어서는 살이 찔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물이 아니라 혹시 다른 액체류는 아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냥 내가 이제 주스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달달한 라떼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물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다만 이제 심장, 간, 갑상선, 뭐 혈액순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몸에 부종이 생기는데 그 부종으로
운동으로 인해서 체중 증가가 동반되고 이런 것들이 살이 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기초 대사량의 차이, 대사 조절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단순히 운동이 부족해서 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연령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인종, 장내, 미생물 환경이라든지 비만이라는 것은 굉장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체질이 있을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운동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다이어트인데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금 말씀하셨던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 이게 단순히 살찐 게 아니라 질병으로 좀 봐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체지방이 과도한 것 이 자체가 몸에서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대사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각종 암의 위험도를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도에 따라서 비만이 심해질수록 이제 사망률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합병증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또 무서워질 텐데요. 그러면 건강을 좀 이런 분들이 챙기기 위해서 뭐부터 좀 간단하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나의 지금 식생활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네. 우선은 내가 지금 얼마나 먹고 있는지, 내가 먹고 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식사 일지를 한번 기록해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모르게 먹고 있던 달달한 간식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먹고 있었던 음식의 칼로리들, 하루에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내가 어디서 과잉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디서 줄일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총 하루의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좋은데 하루에 500kcal 줄였을 때 총 한 주로 보면은 0.5kg 정도를 감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간식이나 술 같은 것을 먼저 줄여보시고 본인의 평소 식사량에서 내가 배부르다고 생각하기 전에 식사를 좀 마무리해보는 연습. 어렵다. 네, 숟가락을 놓아보는 연습. 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먹어서 꼭꼭 씹어서 뇌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지 최근 이제 운동 없이 10kg 빼기라든가 굶지 않는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건강하게 제대로 잘 챙겨 먹으면서 살이 빠지는 식단 뭐 이런 식단이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일단 운동 없이 식사량만을 줄여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것이 참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근육이 줄어드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네, 체중 감량에 만약에 성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된다든지 오히려 옛날보다 더 살이 잘 찌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내가 근육을 보존하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해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운동을 항상 병행을 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 거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아침 식사는 꼭 드시는 것이 불필요한 간식을 먹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 있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기르는 데 좋기 때문에 거르지 않도록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챙겨 드시는 것이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기 전에 먼저 채소를 먼저 챙겨 먹는 거 그런 뭐 생채소, 생과일 위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들이 조금 더 포만감을 유지한 상태로 식사를 시작하니까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포만감은 이제 뇌에서 내가 식사를 했을 때 약 20분은 지나야 내가 이제 그만 먹어라 하는 이제 신호를 뇌에서 보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것, 그다음에 튀김보다는 구이라든지 찜을 선택하는 거,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선택하는 거, 그리고 기름진 고기보다는 이제 살코기 위주로 선택을 해보는 식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저희가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네,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들인 네, 것 그런 같습니다. 네, 여름철이 정말 네.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가 참 쉬운데요. 네. 오늘 우리 교수님 말 듣다 보니까 너무 굶는 거 좋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작은 운동부터 가볍게 한번 실내 운동부터 네.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노현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운동하겠습니다. 네, 여름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이제 네.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우리 굿데이 식구들도 올림픽 중계 보면서 네. 잠시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뜨거운 여름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네. 올림픽 파리 올림픽 그 중계도 TBC와 함께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굿데이는 8월 셋째 주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